안녕하세요. 청담이 성형외과 피부과 양봉준 원장. 김선희 이사입니다. 원장님, 요즘 상담 오시는 분들과 얘기 나눠보면서 새로 알게 된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자려한 느낌이라는 말인데요. 제가 자려한 게 뭔가요? 라고 여쭤보니까 자연스러우면서도 화려한 느낌이 나는 거라고 줄여서 자려하다라는 유행어로 쓴다고 하시더라고요. 자려하다. 네. 참 재밌는 단어네요. 나이스인데요. 얼마 전까지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느낌을 추구하는 분들이 많다고 또 느꼈고, 그보다 또 조금 더한 전 한 5년, 10년 이때는 또 굉장히 또 화려한 느낌을 주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뭔가 이제 이 두 가지 파가 결합된 느낌이 이 자려한 이미지로 발전한 것 같네요. 네, 맞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성형 트렌드가 정말 많이 변한다는 게 실감나더라고요. 말 나온 김에 오늘은 2000년대부터 지금까지의 성형 트렌드를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이야기 드릴 내용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2000년대에는 사실 이제 미용 성형 수술할 때 선택지가 조금 이제 적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뭐 눈을 고치고 싶으면 뭐 쌍꺼풀 수술, 그 중에서도 앞트임을 할 것인지 뒤트임을 할 것인지, 눈매 교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막 이런 이제 선택지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환자분들과 의사들이 고려해야 될 사항이 정말 많단 말이죠. 그런데 당시에는 사실 일반적인 환자분들이 눈 수술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이제 쌍꺼풀 수술도 해야겠다라고 이제 생각 귀결되고, 코스를 해야겠다라고 하시면 그냥 코가 높아지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던 시기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우리 병원이 재수술 케이스가 정말 많잖아요. 한 40대, 50대 환자분들이 좀 더 자연스럽고 내 눈에 맞는 라인을 찾으러 왔다고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그냥 예뻐 보이고 싶어서 쌍꺼풀을 만들었다? 뭐 라인이 점점 낮아진다고 해서 무조건 높게 크게 만들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당시에는 눈도 쌍꺼풀 라인을 나중 되면 처진다고 무조건 높고 크게, 또 코도 콧대 높이를 무조건 높게 해야만 약간 뭐 수술한 뽕을 뽑았다고 해야 되나요? 낸 돈 대비 변화가 큰 것에 만족을 하셨던 시기가 있었어요. 특히 이제 코수술의 경우에는 당시에는 어떤 라인의 코가 예쁜 콘지, 뭐 콧대와 코끝을 어떤 각도로 이어야 비율적으로 아름답게 보이는지보다는 무조건 높게, 높이를 올려서 내 인상을 확 살아나게 만들고 싶다라는 니즈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인터넷에 이 많이 떠들고 나는 소위 말하는 이 분필코라든지, 혹은 뭐 코끝은 조작하지 않고 콧대에만 실리콘을 넣어서 이마와 미간의 이 각도가 평평해져 가지고 아바타 같은 코가 된다든지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네, 맞아요. 사실 그래서 소세지 쌍꺼풀이라든지 분필코 같은 경우 2000년대 과도하게 수술한 분들에게는 많이 보이는 느낌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한동안 그런 느낌이 유행을 하다가 이제 2010년도 또 들어서면서부터 분위기가 조금 변하기 시작했는데요. 눈수술의 경우에는 이 소세지 쌍꺼풀 안 되는 법이 정말 이 모든 성형 커뮤니티에서 꼭 나오는 말이 될 정도로 이 자연스럽고 또 성형 안 한 것처럼 예뻐질 수 있는 라인을 만드는 게 유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뭐 앞트임이라든가 또 뭐 뒤트임 등 트임 수술도 쌍꺼풀 할 때 병행하는 경우가 아주 많아지면서 굳이 높은 쌍꺼풀 라인으로 눈 크기를 이렇게 키우는 게 아니라 라인은 좀 얇더라도 혹은 좀 작게 잡아도 밖에서 보이는 이 흰자 자체의 노출량을 늘리면서 전체적으로 눈 사이즈를 키워내는 방식이 이제 선호되는 것 같아요. 이때는 환자분들이 약간 절개법에 대한 불신이라고 할까요? 꼭 절개법을 해야 하는 환자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절개로 하면 무조건 티가 난다. 비절개로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실 정도였죠? 네, 맞아요. 그래서 절개법으로도 비절개처럼 자연스러울 수 있다. 환자분이 오히려 비절개법으로 수술하면 금방 풀리거나 원하던 눈매를 만들 수 없을 가능성이 더 높다 하면서 이 설득하는데도 정말 이 공을 많이 들였던 기억이 나요. 코수술의 경우에는 이때쯤 이제 코끝 수술에 대한 관심이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콧대가 높은 코가 예쁜 코가 아니었다. 이 미간 사이의 이 코 높이보다 이 코끝의 높이가 더 높아야 실제로 보기에 코가 높아 보이는 모습이 되더라 하는 얘기도 환자분들 사이에서 많이 나온 것 같고요. 이때는 또 코끝 성형에 관심이 올라가면서 콧대 쪽은 건들지 않고 코끝만 수술하고자 하는 분들도 상당했는데요. 이 장나래 씨처럼 맑고 하얗고 순한 얼굴의 이미지가 인기를 또 끌었잖아요. 그러면서 콧대가 높으면 너무 화려해 보인다, 또 세 보이는 인상이 된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무조건 코끝만 수술하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는 환자분도 꽤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수술까지 이어지는 환자분들도 많았던 것 같은데 병원에 재수술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 콧대가 코끝에 비해서 너무 낮아 보여서 고민이다 하고 방문한 분들이 그런 경우가 많으셨거든요. 네, 맞아요. 사실 어느 정도 콧대 높이가 있는 분들이라면 코끝만 살짝 올려주는 방법이 얼굴에 어울릴 수 있지만 이 과도한 콧대 높이에 대한 두려움만으로 실리콘 삽입이나 이 콧대 조작을 거부해서 코끝만 올리게 되면 눈 쪽, 이 중안면부 쪽은 너무 밋밋한데 코끝만 우뚝 솟아있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결국엔 그거 역시도 또 만족스럽지 않게 될 가능성이 정말 크거든요. 사실 이제 환자분이 원하는 건 코끝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내 얼굴에 어울리는 예쁜 코를 찾고 싶었던 거니까요. 이런 시행착오들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 환자분들도 콧대에서 이 코끝으로 이어지는 라인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코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이마에서 이 턱으로 이어지는 이 라인의 중요성, 또 코와 턱까지의 각도 등 얼굴 비율까지 고려해서 어떤 모양이 되고 싶은지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된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그 라인을 일자로 갈 것이냐, 뭐 반곡선으로 갈 것이냐, 뭐 완전 화려한 코로 갈 것이냐, 이런 취향 차이가 확실히 드러나는 것 같아요. 눈 수술도 요즘에는 어떤 눈이 되고 싶은지, 내 눈이 답답한데 여기를 터주고 싶다, 혹은 내 눈두덩이가 너무 답답한데 라인을 화려하게 만들고 싶다처럼 수술 방법을 고민하기보다 어떤 이미지를 주고 싶은지에 더 중점을 두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레지던트 수련까지만 따지면 28년 동안 성형외과 의사로 일해왔지만 이 매해가 지날수록 더 흥미롭고 재밌는 것 같아요. 공부를 정말 많이 하고 오시고 또 원하는 것이 명확하셔서 같이 상담하다 보면 와,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까지 생각해서 상담을 오시는구나,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정리해 놓으니까 진짜 흥미로운데요. 앞으로는 어떤 이미지가 유행을 할지, 또 수술법은 어떻게 바뀌고 진화할지 더 궁금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2000년대와 지금의 성형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즐거우셨길 바라며 지금까지 청담 성형외과 피부과의 성형외과 전문의 양동준, 김선희 이사였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